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요. 백제 중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세기 상황에서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했죠. 특히 고구려의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을 하자 백제에겐 굉장히 위협적이었답니다. 자, 백제는 5세기 때 그래서 수도였던 위해성을 내주고요. 웅진성으로 천도했었던 것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 시간에는요. 백제의 중흥과 관련돼서 5세기 이후에 백제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다룰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백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께 욕심을 내는 한 가지는요, 역사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5세기의 상황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보다는요, 자, 백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현장에서 선생님이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일단 백제의 발전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다가요. 자, 5세기의 고구려의 성장과 함께 주춤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5세기 이후에 중흥을 위해 노력하다가 신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구도를 그려볼 수가 있답니다. 그림이 마치 두 개의 산이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하나씩 풀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시기가 백제가 걸음마 기틀을 다져오면서 성장했던 단계죠. 누구 땐가요? 알고 계시나요? 고이왕 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시기가 바로 백제의 4세기 때, 가장 전성기 때랍니다. 근초고왕 때죠. 그래서 해외 진출이 상당히 활발했던 시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이전의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알아야지 그 뒤에 상황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쵸? 자, 일단 여기가 바로 몇 세기 상황이냐면 5세기 때 상황인데요. 자, 5세기 때 고구려의 전성기는 백제에겐 굉장히 국가적 위기와 시련을 겪게 했던 시기랍니다. 자, 그래서 이 5세기는 누구 때냐면 이때는 이제 국가의 위기, 백제의 위기 시기고요. 여러 명의 왕들을 선생님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5세기 이후에 이제 6세기 초반, 5세기 말에 와서는요. 성왕, 6세기까지 넘어갈게요. 5, 6세기인데 6이라고 써볼게요. 자, 성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요.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는 시기랍니다. 요 구도를 머릿속에 잡아주시고요. 교환 한 켠에 이거 꼭 써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5세기 백제의 상황입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서 백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5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자, 5세기는 백제에는 국가 위기입니다. 백제에게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는 시기죠. 반대로 이 시기는 고구려에는 무슨 시기인가요? 그렇죠. 전성기 시기죠. 요거를 구별해서 같이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재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왕이 계로왕이에요. 사실 계로왕은요. 별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만 해주세요. 자, 계로왕은 장수왕하고 싸우죠. 장수왕과 싸우면서 수도가 함락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나 장수왕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수도인 위례성이 함락당하게 되는 게 바로 계로왕 때예요. 수도도 함락당하죠. 이 왕이 전사하게 되죠. 이러니까 백제가 굉장히 위기를 겪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계로왕 뒤를 이어서 문주왕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주왕입니다. 문주왕은요, 수도를 잃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위례성으로는 수도를 삼을 수가 없다고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위례성에서 지금의 공주 지역이었던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한다. 누구 때 업적이라고요? 문주왕이요.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왕은 바로 동성왕인데요. 요거 정도는 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동성왕 때는 백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펼치는데요. 특히 이 동성왕 때는 신라와 손을 잡습니다.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신라의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소지왕과 손을 잡아요. 소지섭
좀 비슷하죠? 자, 수지왕과 손을 잡으면서 낮의 동맹을 체결한답니다. 자, 백제와 신라의 동맹 뭐라고 부른다고요? 백제와 신라의 동맹. 신라, 백제죠. 낮의 동맹을 결성을 하였죠. 특히 이 동성왕 때 낮의 동맹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요. 동성왕과 그 신라의 왕족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죠? 혼인 관계를 통한 동맹이죠. 그래서 혼인 동맹을 맺었다. 이런 표현 나오시면 여러분들 낮의 동맹의 한 유형이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선생님, 낮의 동맹은요. 비유왕과 눌지왕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많거든요. 한 시기에만 낮의 동맹이 존재했던 건 아니고요. 무려 120년간 낮의 동맹이 존재했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그냥 팁 정도로 하나의 그 센스 있게 팁 정도로 소개해 드린다면요. 낮의 동맹의 역사는 가장 먼저 백제의 눌지왕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비유왕 때 낮의 동맹이 결성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동성왕과 누가 있었죠? 그렇죠. 소지왕이 있었죠. 이때도 낮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기만 낮의 동맹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은요. 자, 성왕. 뒤에 배울 거지만 백제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고요. 성왕과 진흥왕 때도 낮의 동맹을 맺어요.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무려 120년간의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고요. 자, 그럼 이거 왜 맺었나요? 하나 더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왜 맺었나요? 네,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잖아요. 누구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은 것이 낮의 동맹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5번째로 기억할 왕은요. 왕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자, 5번째는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무령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령왕. 아마 여러분들이 무령왕릉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랍니다. 업적은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무령왕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이걸 설치해요. 담로를 설치합니다. 담로라는 것은 지방의 행정구역이에요. 이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게 되면서 봐봐. 왕이, 특히 왕족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지방을 누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나요? 왕이 다스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지방 세력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담로의 역할이랍니다. 지방 그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담로를 설치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요거 중요하죠.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하면서 무령왕릉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돌무지 무덤 같은 형태 또는 돌무지 덧날 무덤 이런 게 삼국의 고유한 무덤의 형태라면요. 벽돌 무덤은 중국 스타일이거든. 근데 백제의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냐? 백제 무령왕 때 중국하고 교류를 했구나. 그래서 중국 스타일의 무덤 양식으로 제작이 된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다룰 주제는요, 백제 중흥을 위한 노력인데요. 자, 5세기 백제가 일시적인 위기를 겪었지만 성왕 때 와서는 다시 한번 백제가 중흥을 해요. 다시 백제가 일어선다고요. 이 성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볼 거고요. 먼저 선생님이 소개를 드린다면요, 성왕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100% 출제가 된답니다. 별표를 꼭 쳐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왕의 업적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성왕 때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요. 그럼 백제 수도가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는 위례성, 그 다음에는 웅진성까지 기억이 나시죠? 이번에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성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웅진에 비해서 사비가 좋은 까닭은요, 귀족 세력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해외 교류를 통해서 백제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바꿔요.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남부여라고 국호를 변경합니다. 남부여.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기억해 볼게요. 자, 남부여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백제라는 나라는 누구를 계승했다? 부여를 계승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두 번째 성왕의 업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하네요. 불교를 진흥시키는 업적을 갖고 있답니다. 불교를 진흥시키는 거는 왕권 강화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답니다. 이 백제 불교는요, 특히 성왕 때 일본에 전파가 돼요. 일본이 불교를 노리사치계라는 성왕의 신하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 상당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삼국의 문화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확인하시겠지만요. 일본의 문화와 백제의 문화가 상당히 유사하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우리 성왕의 업적으로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성왕 때는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해요.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나제 동맹이었죠. 기억이 나시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한답니다.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삼국에서 한강을 차지하는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한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봐봐. 성왕 때 한강 유역을 물론 일시적이지만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백제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도래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유역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된 거야. 뺏긴다고요. 왜 뺏기냐면 자 봐. 신라하고 백제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한테 기습공격해서 한강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을 나누어서 가져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한강의 상류 지역이죠. 신라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네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이건 신라가 가져라. 백제는 이쪽이 바로 우리나라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잖아. 백제는 한강의 하류 지역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신라가 배가 아프네요. 야, 내가 갖고 있는 한강은 한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강의 상류 아무 쓸모 없어요. 산 주변이거든요. 강에게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죠? 강의 하류죠. 교통도 편리하고요. 평야도 발달하고요. 대외 교류도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가 배신하죠. 신라의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백제가 신라에게 빼앗기고요. 열받은 성왕이 신라랑 전투를 하잖아요. 관상선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다시 백제는 중흥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답니다. 자,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빼앗기나요? 그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다시 빼앗기더라. 그래서 6세기부터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전성기를 갖게 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때 관상선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백제의 중흥을 위한 노력이 실현이 되지 못하네요. 여기까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께 기출 포인트 하나 정리해 드린다면요. 문제에서는요. 성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 적어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주제는 백제 중흥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문주왕, 동상왕, 무령왕이 대표적이었고요. 특히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하고 교류했던 증거를 볼 수 있는 벽돌 형태의 무덤이었다. 놓치지 말고 정리해주세요. 두 번째 내용은요. 백제 중흥을 위한 성왕의 노력이었죠. 선생님 당부해드리지 않았나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자, 어떤 업적이 있었나요?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뭐라고요? 남부여로 고쳤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빼앗겼다는 안타까운 사실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어봐 주셨나요? 좋아요. 준비가 되셨다면요, 1번 문제부터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례성에서, 그렇죠, 웅진성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다시 성왕 때 수도를 한 번 더 어디로 옮겼나요? 사비성으로 천도했다. 확인해 주세요. 2번입니다.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맺었고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했다.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성왕은 사비성으로 천도했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고요. 자,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백제의 중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배웠던 내용들 잊지 말고 제 시간에 복습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